안녕하세요. 해피보람입니다. 오늘 11번째 이야기로 학부모님들께서 작성하시는 자녀 소개서 양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자녀 소개서를 부탁을 드릴 때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밴드에다가 올렸고요. 특별히 언제까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림으로써 그 이후에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지 학부모님들께서 바쁘시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작성하시는 자녀 소개서는 저는 4페이지에 걸쳐서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학생들이 작성하는 자기 소개서에 비해서 훨씬 더 짧고 간략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는 언제까지 작성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추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남겨드렸고요. 처음에 자녀 이름을 쓰고 건강상의 유의점과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물어봄으로써 아이에 대한 특이사항과 또 가정에 대한 특이사항을 먼저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까지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1, 2, 3학년 공통으로 사용하는 양식인데요. 이렇게 항목을 세분화해서 여러 개를 넣어두었더니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학부모님들이 좀 더 솔직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좀 더 내밀하게 학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모님께서 희망하시는 자녀의 진로나 아니면 특정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항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 있는 2개의 문항은 저는 3학년에게는 필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1, 2학년에게는 선택적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지 않았다든지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현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대입 제도의 특징이나 유형상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3학년에게 필수인 이유는 고3 담임은 자녀와 학부모 사이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녀의 희망과 부모님의 희망이 불일치할 경우에 얼마만큼 부모님의 의사를 전달할지 또는 얼마만큼 아이의 희망을 전달을 할지도 보셔야겠고요. 또는 부모님이 그냥 전해 주시는 대로 진학할 예정인 경우에도 부모님의 희망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래쪽 문항 같은 경우에도 학교 외에 전문가나 입시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학교에서의 방침과 다소 방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진학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3학년 담임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1, 2, 3학년 공통되는 내용인데요. 앞서서 3학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양식이 너무 짧아 보이는 분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정도를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학생 상담하실 때 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긍정 기운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부모님이 우리 땡땡이한테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조금 더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상담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자녀의 강점이고요. 혼자서도 잘하는 것이라는 부연 설명을 넣어봤고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단점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는 추가 설명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이루기 바라는 목표에 대해서 부모님의 의견을 여쭤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담임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적으실 수 있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양식을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아래의 3가지 원칙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너무 많은 항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을 만들게 되면 작성하는 학부모님들도 힘드시지만 나중에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힘들어지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컴퓨터로 하실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교사들은 핸드폰도 많이 쓰고 컴퓨터도 많이 쓰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의 사용이 자유롭지만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반드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담이 되겠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소개서에 응답을 하실 때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기대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상담할 거라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얘기한 것을 실행하는 첫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학부모님의 학생 소개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새 학년의 학생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마련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고1부터 고3까지 학생 상담을 하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 Bye bye.